제가 방금 전에 현대중공업의 권홍학 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오전에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목포에는 삼호중공업 물량이 내년이면 다 끝나서 삼호중공업이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우려와 근심이 많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보내오신 겁니다. 기름값이 40불이면 세계적으로 해양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해양공사를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황이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한두 달 내에 100여 척씩도 주문을 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런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목포 시민 여러분은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제가 목포에 출마를 했는데 수십 년 만에 나라 일을 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인지도가 야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포 사람 맞소? 하고 묻습니다. 저 목포 사람 맞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죽교동 용당동에서 집을 유지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대학생활까지 다 고향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서울대학교 목포학우에 서목회를 만들어서 수십 년 동안 항상 서목회 회원들이 모이면은 목포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뿌리부터 목포가 맞고요. 고등학교만 여기서 3년 다니고 목포를 대표하고 계시는 분과는 뿌리부터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려둡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상당히 센데 어떻게 해서 이기려고 그러셔? 제가 얘기합니다. 그분의 말과 실제가 다릅니다. 그분이 8년 동안 2조 2천억을 목포에 가져왔다고 자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S50 예산입니다. 이미 나라에서 국책사업으로 잡아놓은 도로나 철도, 항만 건설하는 비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가져왔다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성 보성 간에 철도를 넣습니다. 이미 8년 전에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예산을 한 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올해 겨우 500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것을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동해철도가 5,900억이 소요됩니다. 경상도 쪽에 5,900억의 동해철도를 허용해주면서 그 떡거울로 500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 굴욕적인 500억을 여러분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500억을 놓고도 보성의 국회의원 김승남 씨는 자기가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인성 보성 간의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 국회의원마다 그 돈을 자기가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돈을 가져온 겁니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2조 2천억의 SOC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여수를 보십시오. 이 전남 안에서도 동서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수는 지금 한 해에 136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이미 제주 관광객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 몇 년 사이에 그야말로 SOC에 12조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로 가는 접근로가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광객들이 여수로 접근하기가 쉬워졌습니다. SOC 사업에 12조를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8년 동안의 2조 이선업 그걸 가져왔다고 자랑을 하니까 그건 한심해도 말할 수 없이 한심한 그런 국회의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정권교체를 하지 않으면 호남 민생은 살 길이 없습니다. 나라의 개발축이 경부 초구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자원과 예산이 경부 쪽으로만 쏠리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 영남 기득권이 이쪽에 배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정권 교체를 통해서 쟁취해와야만 우리 호남 민생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사에 있으면서도 우리 한국 언론 지형이 완전히 기울어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고 공정보도를 통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탄생하는데 나름대로는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39만 표 차이로 정권을 쟁취했습니다. 그 39만 표가 한겨레 신문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이 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두 번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호남 쪽에는 아직 기운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정권 교체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야권의 분열 현상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안철수 지금 모 국민당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마는 그분이 단일화를 한다면서 인상 쓰면서 단일화를 했습니다. 투표 날에는 미국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중간층, 무당층이 잘못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렇게 분열된 야권의 정권을 줄 수가 없다. 그 결과는 근소한 표차로 정권을 쟁취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야권의 단결이야말로 정권 교체에 전제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아보건대 그야말로 호남 민생, 그야말로 팍팍한 호남 민생, 그 민생을 되돌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전국 개인당 1인 소득에서 가장 높은 곳이 울산입니다. 울산이 1910만원입니다. 1인당. 꼴찌가 우리 전남입니다. 1360만원입니다. 550만원의 격차가 납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와 여수 쪽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못 사는 곳이 바로 이 목포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잘 살게 만들려면 정권 교체하는 거, 그리고 야권이 단결하는 거, 그것이 최우선인데,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돌아가실 직전까지도 단결해라, 내것 70%를 내주고라도 단결해라, 이렇게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분열시킨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지역에 대표를 맡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이런 분열 체질이야말로 정권 교체의 최대 걸림돌이다. 저는 이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다시는 정권 교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권 교체의 애가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목포에 출마했습니다. 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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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 가시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광주에만 옵니다. 왜냐? 호남 정치를 분열시키는 게 그분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호남 정치를 분열시킨다는 것은 영남 정권이 영구적으로 집권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구에 가서 대구 정치를 분열시켰다면 호남이 집권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광주에 와서 오늘도 목포에 오셨다고 합니다. 호남 정치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페이스북 관리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건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당신의 그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반드시 새정치를 실현해라. 그러니까 야권 연대를 계속 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한 통속입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철수가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수도권에서의 야권 연대를 계속 거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국민의당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정권 교체가 넘어옵니다. 우리 안철수 이분은 대단한, 저는 과장된 표현을 좀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같이 들리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석학 안철수 무슨 콘서트 이런 거 들으셨을 겁니다. 이분은 딱 5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 대부분도 공동 저설입니다. 어떻게 세계적인 석학이 단 5편의 논문만 남기고 있겠습니까? 또 새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전부 헌 사람만 모아서 새정치를 꾸리고 있습니다. 또 이 양반이 신당을 만들 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신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열을 해서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합니까? 특히 호남을 분열시켜가지고 어떻게 영남 정권을 무너뜨립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분열하면은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열 현상을 여러분의 힘으로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보태주셔서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동안 여러분에게 죄진 게 많습니다. 저 또한 죄진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선이 끝난 뒤에도 혁신을 거듭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생을 돌보는 진정한 민생정당으로 태어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사랑과 정과 관심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경제입니다. 정치는 현상이고 문제는 본질은 경제입니다. 우리 목포 민생이, 호남 민생이 어려운 데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그동안 여러분들의 질책이 오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목표로 공약을 걸면서 그야말로 일대 목포 경제의 활성화로 제 생명을 걸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당에 가서 경부축으로만 되어 있는 우리나라 발전축을 반드시 서해안축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선원권 개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그 책임을 제가 맡아서 여러분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중국의 부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길은 서해안축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국익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 국익과 직결되는 사업에 100조를 투입하면 어떻습니까? 100조, 200조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서해안축을 개발해서 중국과 대교류를 확대하고 중국의 부를 빨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포가 중국과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중국의 내닌 항가는 375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중국과 목포 사이에 컨테이너 항로 하나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는 많은데 이쪽에서 나갈 컨테이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사가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개설해봤다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저는 중국과의 교역하는데 컨테이너가 늘어날 수 있도록 배후 산업 구조부터 바꾸겠습니다만은 해운사를 적자를 손실을 보전을 해가지고 1년에 배 한 척 운행하는데 12억 정도의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10척이면 120억입니다. 펀드를 조성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국책 예산으로 투입을 하거나 간에 해운사의 손실을 보전해가면서 중국과의 교통로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목포 신안 무안에 걸쳐 있는 세계적인 친환경 갯벌이 있습니다. 여기를 국가 제1의 프로젝트로 삼아서 그린존을 형성을 해서 그걸 관광자원으로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면 흑산도에 공항이 들어섭니다. 흑산도에 공항이 들어서면 1년에 70만 명의 중국, 일본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그 관광객들을 목포로 끌어올 수 있어야 목포가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을 끌어올 때 우리 그린존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조상기!